간도와 독도 영유권 문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배경이 우리 교과서하고 좀 달라요. 우리 교과서하고 좀 다른 내용으로 간도하고 그다음에 독도 요 두 가지만 딱 핀포인트로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른 교재에서 해가지고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제 간도 보도록 할게요. 간도. 저도 이제 옛날에도 우리 친구들한테 야 간도가 과연 우리 땅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솔직히 이야기하면 간도는 우리 땅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현재 그 간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건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더욱더 그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한번 과연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과연 간도는 어느 나라 땅이어야만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그냥 솔직히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입장도 있지만 중국 입장까지도 같이 겸해가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간도 문제를 놓고 한번 소통을 해봤으면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한제국이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다. 조선과 청나라의 두 나라는 국경을 확장하기 위하여 1712년에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이제 중국은 이때가 청나라인데 청나라는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만들기 앞서서 1689년 러시아하고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해요. 이때 이제 러시아 황제는 표도로 대제인데요. 러시아가 동쪽으로 진출을 해서 시베리아까지 진출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날 이 네르친스크는 오늘날 신장 위구르 지역이에요. 이 지역으로 이제 러시아 친구들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청나라가 이걸 막았죠. 그러면서 청나라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는데 이 싸움에서는 청나라가 이겨요. 청나라가 이기고 그러면서 두 나라가 조약을 체결했는데 그 조약을 체결한 곳이 어디냐면 네르친스크예요. 그래서 이 조약 이름이 네르크친스크 조약인데요. 청나라는 중국이죠. 중국은 중화사당을 가지고 있죠. 전 세계 모든 땅이 다 누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으로 다른 나라와 국경 문제라는 걸 놓고 조약을 체결하죠.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한편으로 볼 때는 충격을 받기도 했죠. 어떻게 보면 청나라 중심의 중화사당이 처음으로 무너진 것이기도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요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고 청나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체결했던 조약이 바로 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거죠. 1712년이에요. 1712년. 그러면 이제 청나라가 백두산 정계비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청나라는 1644년에 중국을 정복을 하죠. 중국을 정복을 했어요. 중국을 정복하기 이전에 원래 이 청나라는 뿌리는 후금이고요. 후금 이전에는 여진족이죠. 건주 여진입니다. 되게 이제 청나라를 만들었던 세력은. 건주 여진은 딱 보면 한 10만여 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이 건주 여진 이전에 만주족을 탈탈 털어봐야 100만 명이 안 됐다고요. 100만 명이 안 됐어요. 이들이 1644년 중원 전체를 지배하면서 만주에 살고 있던 모든 만주족들이 거의 대부분 베이징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 만주 지역은 진공 상태가 된 거죠. 텅 비게 됐어요. 텅 비게 돼요. 어떻게 보면 개 한 마리, 쥐 새끼 한 마리까지 베이징으로 다 이사 갔다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만주족들이 중국 역사, 특히 이제 어디 역사를 좀 분석을 하냐면 거란족 역사를 분석을 해봐요. 이 거란족은 한때 화북 지역을 점령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거란족들이 화북 지역을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어때요? 이제 금나라라든가 몽고족에게 쫓겨서 이제 거란족은 사라지게 돼요. 왜 거란족이 사라지게 됐냐라고 금나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거란족은 원래 이제 거란족의 고향이 내몽고 지역이에요. 내몽고 지역을 비워놓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냥 이제 북경으로 들어가서 살았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 내몽고 지역을 나중에 금나라라든가 아니면 몽고족이 차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란족이 나중에 금나라나 몽고족에게 밀린 상태에서 자기 고향 땅을 이미 빼앗겨 버린 상태다 보니까 거란족이 다른 곳으로 갈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란족은 소멸이 됩니다. 거란족이 소멸이 돼요. 이 여진족은 이걸 배웠던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중국을 간 상태에서도 원래 자기 고향 땅을 비워놔요. 우리가 언젠가는 한족들에게 쫓겨날지 모르고 그러면 다시 돌아갈 고향 땅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지역을 아무도 살지 않는 땅, 봉금지대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이 봉금지대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두산 정계비라는 걸 세웠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봉금 지역으로 만든 지 한 80년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주족 관리가 중국 관리가 만주를 가서 보니까 조선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백두산 인근 지역. 중국 아이들은 짱바이산이라고 불렀는데 짱바이산 근처에 산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산삼을 캐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선인들의 백두산 이북 지역의 출입을 막아라 해가지고 만든 게 바로 백두산 정계비죠.
백두산 정계비요. 상당히 이때는 보면 조선이 적극적이었고 청나라는 좀 수세적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청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닥 아쉬울 것이 없는 형태로 해가지고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걸 다시 방치를 합니다. 1712년 이후에. 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청나라는 뭐예요? 저기 중국 남부에서 중국 전체를 통치하기도 바빴기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비워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19세기 후반쯤 되니까 19세기 후반,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연도가 1860년경이에요. 1860년경에 함경도와 평안도에 대흉작이 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서 이제 경작을 하고 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청나라에서도 마찬가지죠. 청나라도 1800년대가 되면 중국의 인구가 뭐 조사 통계에 오류이기도 하겠지만 약 1억에서 인구가 4억으로 늘어요. 1억에서 인구가 4억으로 늘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서도 토지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제 상당히 오랫동안 청나라 정부는 만주 지역은 비워놨단 말이에요. 비워놨는데 본토의 인구가 너무나 늘어나다 보니까 더 이상 만주 지역의 봉금 정책을 유지하기가 힘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만주 지역에 대한 개척을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한족들이 만주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들어가서 보니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조선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족과 그다음에 조선인들이 서로 간도 지역의 개척 문제를 놓고 이제 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우리가 개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개투 문제가 요 만주 지역에서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청나라 정부는 안 되겠다. 조선과 그 다음에 그 중간에 간도 지역의 국경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간도 규속 문제가 1882년에 다시 생기게 된 거예요. 근데 연도 중요한 건 여기서 연도가 몇 년이라는 거예요. 1882년이라는 거죠. 그럼 1882년이면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모군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갑신정변이 있고 막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청일전쟁까지 동학국민혁명까지 이어지는 시기인데 이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던 시절이죠. 내정청의 우리 이야기할 때 내정간섭의 청의 내정간섭이 본격화되었다라는 시기에 우리가 간도를 놓고 청과 조선이 국경 협상을 벌여요. 우리가 배운 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조선은 협상할 것도 없죠. 왜? 청나라가 야 간도 청 거야 조선족도 다 물러나 하면 물러날 것 같았는데 조선 정부가 의외로 여기에 쉽게 물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기 지금 가려졌는데 국경 문제가 생겨요. 정부는 이중하를 보내서 백두산 정계비 부분을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하다 보니 여기 보면 말이 굉장히 많은데 해석을 하다 보니 서쪽으로는 압록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돼 있는데 중국은 토문강이 어디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시죠? 중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서쪽은 토문강은 두만강이 아니라 토문강인 거예요. 왜 토문강이 됐느냐? 왜 토문강이 토문강이냐는 이 백두산 정계비 위치죠. 이 정계비의 위치는 여기는 압록강과 그 다음에 토문강의 중간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정계비가 있는 자리는 서쪽으로는 압록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자리요. 동쪽으로는 토문강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자리에 백두산 정계비를 딱 하니 세운 거예요. 만약에 백두산 정계비에 써 있는 토문강이 두만강 이러면 요 백두산 정계비가 좀 아래로 내려와서 썩을 수 있죠. 썩을 물. 이 썩을 물과 그 다음에 압록강과의 중간에 세워져 있어요. 즉 백두산 정계비가 보다 아래쪽에 세워서 요 둘을 돌멩이를 쌓든 아니면 철조망을 연결하든 이 둘을 좀 연결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토문강과 압록강 사이에서의 백두산 정계비는 그 경기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요 정계비에서 토문강까지는 돌담을 쌓아놨어요. 돌담을. 왜? 갈수기에는 이게 떨어지니까 물이 없다 보니까 이게 국경 역할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토문강과 백두산 정계비 사이에는 돌담을 쌓아놨죠.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청나라 애들이 맨 처음에 백두산 정계비를 만들 때는 토문강이 두만강인 줄 알았던 거예요. 토문강이 두만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세운 거죠. 여기다 세워놓고 돌담까지 세운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조선의 입장은 뭐냐? 토문강이 두만강인지 토문강인지 조선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청나라 애들이 그냥 여기다 세우자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도 1712년에 여기다 세운 거죠. 여기다 세운 거예요. 이게 조선왕조실록에도 나와요. 영조가 물어봐요. 야 이게 진짜 토문강이 두만강이냐? 몰라요. 근데 왜 세웠냐? 우리가 손해볼 게 없을 것 같으니까 세웠어요. 아주 훌륭한 답변이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882년에 협상을 하다 보니
협상을 하다 보니 서쪽으로는 토문강인데 토문강이 두만강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왕에게 이때 서북 경략사로 갔던 어윤중 있죠. 어윤중 이 사람은 급진계하파가 아니라 원건계하파예요. 원건계하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김홍집, 그 다음에 김윤식, 어윤중이란 말이야. 이게 원건계하파고 이 사람은 친청 수구 세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비나 고종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 서쪽에 있는 토문강은 요 토문강입니다. 두만강이 아니라 요 토문강입니다. 따라서 백두산 동쪽에 있는 북한도 땅은 우리 땅입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누구에게? 민비하고 고종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고종은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러면 그거 우리 땅이지.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무리 압력을 가해도 그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민비와 고종은 형편없는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대외적으로 볼 때 우리 영토에 대한 즉 영토 주권에 대한 의식은 굉장히 뚜렷했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단점만 있는 건 아닌데 단점만 있는 건 분명히 아니겠죠. 고종 같은 경우도 바로 영토 문제에 대해서만은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 그거 하나는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뭐 그거 하나만 인정이 아니라 여러 개를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97년 이야기도 나오고 98년 이야기도 꾹 계속 나오면서 간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확인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는 1899년에 한청통상조약이라는 거 체결을 해요. 이건 이제 우리 교과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무수히 많은 서양 국가들하고는 불평등조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1894년 청일전쟁 이후에 청나라는 형편없는 나라가 돼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1894년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면서 조선과 청과 그동안 있었던 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네 뭐네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가 돼버려요. 무효화가 되고 1899년 우리나라가 청나라와 근대적인 의미의 새로운 조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체결했던 대등한 조약이었죠. 근데 여기 조약 내용에 보면 두 나라 이제 국경 사이에 무역을 하는데 밀수를 정확하게 못하게 하자. 그죠? 단속을 하자. 홍삼도 판매하면 안 된다. 청나라 상인도 내륙에 와서 마음대로 장사를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조약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두 나라 사이의 국경 무역 문제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그런데 문제는 간도가 누구 땅이에요? 이게 명확하진 않잖아요. 이게 명확하지 않은데 누가 밀수를 단속을 하겠어요? 뭐 압록강 유역에서는 단속했겠죠. 근데 두만강 유역에서는 밀수를 단속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한청통상조약을 체결한 이후에 대한제국 정부는 간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때요? 간도에다가 관리사를 파견하죠. 그 사람이 바로 이범윤이에요.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를 보내서 간도를 우리 땅 안에 포함을 시켜버리죠. 간도를 우리 땅 안에 포함을 시키고 1903년에 대한제국 지도를 만들어요. 이때 만들어진 대한제국 지도가 요거죠. 그래도 우리 조상들이 양심은 있어서 원래대로 하면 요걸 이제 천주교 조선 교구가 만든 우리나라 지도예요. 요 서쪽은 압록강이지만 쭉 이렇게 됐지만 두만강에서는 토문강으로 휙 아까 올라가 버렸죠. 우리 토문강 지도 봤잖아요. 휙 하고 올라가서 이렇게 송화강 유역을 따라서 우리나라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쪽으로 더 가면 러시아가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땅은 제외하고 이만큼을 천주교 조선교구는 우리나라 땅으로 만들었던 거고요. 대한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도만강 동쪽에서 우리 조선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정도냐, 요 지역이다 해가지고 요 지역은 우리나라 땅으로 통합을 딱 시킨 거죠. 그래서 여기는 청나라고 여기는 조선.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범윤은 이곳에 관리를 파견하고 이범윤은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때요? 뭐 간도 수비대도 만들고 직접 돌아다니면서 청나라 사람들은 몰아내기도 하고 직접 세금을 걷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간도가 우리 땅이 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905년 11월 17일 날 일본은 강제로 우리나라에 뭘 체결해요? 을사늑약을 체결했죠. 을사늑약을 체결하고 일본은 우리나라의 보국으로 만들었고 뭘 설치했어요? 내정간섭을 위해서 통관부라는 걸 설치했죠. 이제 문제는 과연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내정간섭의 범위를 어디까지 봤냐라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일본은 대한제국이 만들었던 설치했던 요 지도를 근간으로 이제 어때요? 우리나라를 통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내정 통치가 한 게 아니라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일본은 이 땅도 조선 땅으로 대한제국의 땅으로 당연히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간도에 파출소를 만들어요. 그죠? 그리고 간도 출장소도 만들어요. 그러면서 간도 출장소가 파견한 한청 국경 문제의 연역이라는 걸 보면 토문강은
승화강 상류로서 두만강과 관계가 없으며 두만강은 결코 천연 국경일 수가 없다고 여러 조항을 걸쳐 논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간도 출장소 소장으로 취임한 사이토는 간도는 조선 영토다 라고 명백하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청은 조선 영토의 일부이기에 간도 거주 조선인은 청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누구 편을 들어요? 조선 편을 들고 간도를 대한제국의 영토 아래 흡수를 시켰었어요. 이렇게 끝났으면 끝인데 일제가 1909년에 청과 간도 협약을 체결하면서 남만주의 철도 부설권, 즉 심양에서 류순까지 철도 부설권, 그 다음에 무순 탕관 개간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나라 영토로 인정을 해버렸죠. 그렇게 하면서 체결한 게 바로 간도 협약이에요. 이 간도 협약에 나와 있는데 드디어 이제 여기 간도 협약은 토문강을 버려요. 토문강을 버리고 무슨 단어가 나와요? 썩을 수가 나오죠. 이 썩을 물을 기준으로 해서 국경으로 한다. 이게 썩을 물은 아까 지도 봤던 대로 얘는 어디 상류예요? 두만강 상류죠. 이제 그렇게 이게 원래 백두산 전기협에 처음부터 썩을 물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썩을 물 이렇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동쪽으로는 토문강이라고 했던 거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건 조선도 몰랐고요. 그 다음에 청나라도 잘 몰랐던 내용이었어요. 청나라도 썩을 물이 어딘지, 아니, 동쪽 국경이 명확하게 어딘지 모르는 상태에도 두 나라가 체결을 했던 거죠. 이렇게 보면, 백두산 전개비를 기준으로 볼 때는, 분명히 토문강 동쪽은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도 그러잖아요, 간도. 함경도 사람들이 간도로 가려면 물 하나 건넜죠? 물 2개 건넜죠? 물 3개 건넜죠? 물 4개, 물 5개. 그러니까 함경도나 평안도에서 간도 쪽으로 건너갈 때 도대체 물을 몇 개를 건넜는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도는 어디 있는 땅이 되는 거예요? 물과 물 사이에 있는 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도 지역은 북쪽 지역에 있지만 그래서 사이간자 솜도자라는 단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과 물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간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간도라는 의미고 우리 조상들이 여기가 두만강인지 토문강인지 혼동을 했던 것 또한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 지역에 너무나 강줄기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명백하게 이제 어때요? 간도는 조선 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일본이 을사늑약을 통해서 어때요? 간도를 청나라에 팔아먹은 꼴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을사늑약은 뭐예요? 무효죠. 그죠? 을사늑약이 무효면 뭣도 무효인 거예요? 간도 협약도 무효가 되는 거죠. 간도 협약도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간도 협약을 체결한 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년이다? 1909년 9월 4일이에요. 9월 4일이에요. 따라서 2009년 9월 4일이면 딱 100년째 되는 해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류적 집에 몇 년이 지나면 국제법상 조약은 없지만 99년이 지나면 99년이 지나 100년이 되면 그 나라에 대해서 시류적 지배권을 주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2007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야 간도는 우리 땅이야라고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결문을 채택하자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요즘도 이제 우리가 뭐 중국 눈치를 본다라고 말이 많았지만 2009년 그 당시에는 더 심했겠죠. 그때도 심했었어요. 그래서 감히 우리 국회에서 이제 죄송해요. 감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그런 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간도는 그럼 완전히 중국 땅이 된 거냐? 100년이 지났으니까 꼭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누구 이제 민간 자격으로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 협약은 무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알기로는 청원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청원을 알고 있으면 국가라든가 아니면 어떤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그래서 시류적 지배는 99년에서 몇 년 더 연장되는 걸로 돼 있어요. 연장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나라가 통일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국력이 보다 더 강해진다라고 한다면 사법적인 걸 통해서 간도협약 문제는 의논할 여지는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의논할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불리한 것만은 사실이죠. 왜?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건 누구니까? 중국이니까. 자, 시류적 지배를 하고 있는 건 중국이니까 과연 그러면 관도 규속 문제 요게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요 동영상을 들은 친구들은 한번 내용을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자, 마치도록 합니다.